자, 다음은 2020 유럽 Non S Segment Elevation Acute Coronary Syndrome 진단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 항목들에 대해서 심근경색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는 건데요. 가능성이 낮은 쪽인지 높은 쪽인지를 판정하고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클리니컬 세팅, 심텀 앤 바이탈 사인인데요. 환자분의 증상, 그리고 활력 징후 등을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환자분의 과거력, 또 신체 검진 결과, 진찰 이런 것들을 판정해 보는데요. 자, 증상이라고 하는 건 일단 전형적인 허혈성 흉통이 나타나야 되겠죠. 흉통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화기 쪽, 아니면 호흡기 쪽, 아니면 골경근 쪽, 아니면 우리 감염 쪽에 대상포진이 쪽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카디악을 일단 감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쪽일수록 MI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발한이 동반된다든지 아니면 뭐 구역 구토 같은 것도 동반될 수 있고요. 또 방사통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죠. 자, 여기 그림도 나와 있지만 여기 턱, 그리고 양팔, 그리고 에피가스틱 쪽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활력 징후상 뭔가 이제 바이탈이 흔들리는 쪽, CPR이 요구되는 또 쇼크가 동반된 경우일수록 이제 하이 쪽으로 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환자분의 과거력상 엔자이나 협심증의 과거력은 없었나, 그리고 MI를 이미 겪을 수도 있죠. 겪은 포스트 MI 환자가 재관류 시술 또는 수술을 한 경우, 그러니까 PCR에서 뭐 스텐트를 가지고 있다, 스텐트 혈전증은 아닐까,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재협착이 발생한 건 아닐까, 또 이 스텐트 혈전증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항혈전제를 유지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환자분인가, 이런 것들 판정해 줄 수 있고, 또 캐비지 수술한 과거력 같은 거 판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럴수록 가능성은 높아질 거고요. 또한 가족력, 아니면 위험인자 같은 거 있죠. 기본적인 ASCVD 리스크, 그러니까 지질대사가 잘 조절이 안 되거나 당뇨가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이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판정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심전도 쪽으로 가볼 텐데요. 심전도는 정상부터 해서 ST 하강이 마일드한 경우부터 심한 경우, 그리고 여러 유도에서 뭐 디퓨저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ST 상승이 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언스테이블 엔자이나에서도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전도는요. 응급실, 보통 응급실이 될 텐데 왔을 때 10분 내로 빨리 찍어야 되고, 빠르게 능숙한 뭐 의사나 또 아니면 다른 분들에 의해서 판정이 가능해야 되고요. 물론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에 구급차 내에서 응급구조사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이제 판정해 주는 것도 당연히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심전도상에서 뭔가 애매하다, 그리고 흉통이 계속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찍어봐야 됩니다. 모니터링, 팔로우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디악 마커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카디악 마커 중에서는 트로포닌, TI가 유용하죠. 뭐 CKMB, 아니면 뭐 크레아틴, 포스포카이네이즈, 마이오글로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트로포닌을 많이 쓰게 되고, 해당 알고리즘에서도요. 자, 좀 더 민감한 수준까지 측정할 수 있는 하이 센서티비티 카디악 트로포닌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내원 당시에 농도를 측정하고 또 이후에 체인지를 보는 겁니다. 얼만큼 변했는지 1시간 내, 2시간 내 또는 뭐 3시간 이내에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내원 당시에 측정한 트로포닌 농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MR을 시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근의 혈에 의해서 이 심근세포 손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증가할수록 MR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변화폭이 클수록 아무래도 더 MI 쪽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포지티브가 많을수록 MI 쪽에 가깝고요. 어느 하나 중 이제 만족이 된다면 당연히 룰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룰인 MI 말고도 가능한 트리아제는요, 룰아웃 MI 그 사이 경계인 옵저브도 있습니다. 색깔이 잘 맞춰져 있는데요.
최종적인 진단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other cardiac을 보시면요. unstable angina, non-STEMI, STEMI. 그러니까 acute coronary syndrome 이외에 시민성에 의해서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심근 요소도 어느 정도 검출이 될 수 있고 ST도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뭐 심근염도 가능할 거고 아니면 뭐 타코츠보 심근병증 아니면 또 우리 컨제스티브 헐트 페일리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조금 더 보충해 보자면 non S segment elevation acute coronary syndrome이 의심이 되는 환자에서 내원 당시와 1시간 시점에 high sensitive cardiac tropon을 측정해 보면요. 자, 내원 당시부터 이미 이 심근요소의 농도가 하이다 아니면 그 차가 0시간과 1시간의 그 농도 차가 크다면 일단 룰인 MR 쪽으로 가줘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0시간에 굉장히 낮다 아니면 낮으면서 그 차이가 거의 없다 라고 했을 때는 룰아웃 MR 쪽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 사이 경계 애매한 경우라면 추가적으로 3시간 시점에서 또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심초음파를 함께해서 이걸 고려해서 결국 결정을 하는 겁니다. 퇴원, 병동, 그리고 CCU가요. 코로나리 케어 유닛, 보통 뭐 관상동맥 집중치료실 정도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빠르게 판단해서 또 굳이 응급실에 계속 머물지 않게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아까 최종적인 진단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검사들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CCU로 갔다. 엔지오그래피와 심초음파를 하게 되고요. 병동에 오게 되면은 엔지오그래피 또는 스트레스 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CCTA가 뭐냐면요. 이건 이제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인 이미징 검사일 텐데 코로나리 CT 엔지오그래피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